일본 열도 여성 5천만 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바람 피우면 인생 끝나는데 일본은 오히려 자랑거리라고요? ANA VIP 승무원 출신 아사미 씨의 단 3분 인터뷰가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올리자마자 급속하게 퍼져 24시 만에 8천만 뷰를 돌파했고 댓글란은 한국의 문화 수준에 놀라 충격에 빠져 일본인들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도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한국이 이렇게 따뜻한 나라였다니? 미안합니다가 충격받아서 아내한테 용서 빌었습니다. 사실 일본 항공업계에는 암묵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 달의 절반을 하늘에서 보내는 승무원들. 그 아내를 둔 남편들은 당연하다는 듯 여자를 만나고 공식 아내는 너니까 괜찮다는 말로 서로를 위로했죠. 아사미 씨도 그런 일본의 후진적 관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을 일본 따라하는 이류 국가라 무시하며 일본의 기술력과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만난 한국 파일럿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식사는 했어요? 라는 단순한 질문 하나가 28년간 체면과 형식에 갇혀 살던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거죠. 지금부터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그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사쿠라이 아사미입니다. 일본 ANA 항공국제선 승무원으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완벽한 미소를 연습합니다. 입꼬리는 정확히 15도, 눈빛은 따뜻하게, 목소리는 부드럽게. 회사 매뉴얼에 따라 완벽한 일본 여성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노선을 정말 싫어했어요. 한국? 그냥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잖아요. 동료들과 자주 나누던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의 뛰어난 기술력과 세련된 문화에 비하면 한국은 그저 시끄럽고 촌스러운 후진국이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 승객들은 매너도 없고 무례해요. 일본 승객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5년 전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명문 여대 항공과를 졸업하고 일본 최고의 항공사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셨고 야콘자 타카하시, 케이타도 파일럿이라 주변에서 부러워했죠. 너는 정말 운이 좋은 여자야.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직업, 좋은 남자까지. 체면만 지키면 되는 거야. 체면. 그 단어가 제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승무원으로서의 체면, 약혼녀로서의 체면, 딸로서의 체면. 저 자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케이타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원천은 아삼이니까 걱정 마. 넌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케이타 씨,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원천은 너니까 상관없잖아. 케이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더 충격적인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건 남자들이 다 하는 일이야. 내가 참고 넘어가면 돼. 어머니의 말씀이었죠. 체면만 지키면 되는 거야. 본처 자리는 내 거니까. 그날 밤 동료 마야와 술을 마셨어요. 아사미, 우리가 뭔지 알아? 마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쁜 인형이야. 회사에서도 가족에서도 남자들에게도. 마야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정말 인형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그때 공항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부부가 면세점에서 쇼핑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의 무거운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어주고 아내가 피곤해하자 의자를 가져다 주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저런 게 진짜 사랑인 걸까요? 하지만 곧 제 생각을 바꿨어요. 한국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시시한 걸로 감동받는 거겠지.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모든 편견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충격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인천공항 비상 착륙. 그날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기체에 이상이 생겨 급하게 착륙해야 했거든요.
승객들은 불안해했고 저희 승무원들도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공항 시설이 일본만큼 체계적일까? 솔직히 많이 걱정됐어요. 역시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라서 그런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속으로 한국을 무시하며 중얼거렸죠. 그런데 착륙 순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의 지시는 일본보다도 더 정확했고 지상 지원팀의 움직임은 완벽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180도 달랐습니다. 이상하네.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일 리 없는데.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구조 지원을 나온 대한항공 파일럿이 나타났어요. 박서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키가 크고 듬직한 인상이었는데 뭔가 일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박서준의 첫 마디였어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남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걱정해 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박서준은 저희를 직원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세요. 비상 착륙 후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박서준이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승무원 일이 힘들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승무원은 꿈의 직업인데 뭐가 힘들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항상 웃고 있어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박서준의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쳤어요. 누군가 제 힘듦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감정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부터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박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행복한가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 저는 행복했나요? 밥은 먹었어요? 박서준이 갑자기 물었어요. 네.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밥을 물어보시는 거죠? 한국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자주 묻는 말이에요.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궁금해서요. 그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제가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니. 케이타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네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문화 수준이 다르구나. 공항을 떠나면서도 박서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과는 뭔가 달랐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박서준의 따뜻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뭔가 제 안에서 균열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이 서울 구경을 제안했을 때 저는 내심 우쭐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볼 게 있을까? 도쿄 같은 세계적인 도시와 비교하면 서울은 그냥 시끄럽고 복잡한 동네 수준이겠지.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산 둘레길 가보실래요? 박서준의 제안이었어요. 산이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일본에서 데이트라고 하면 고급 레스토랑이나 명품 백화점이 기본이었거든요. 역시 한국 남자들은 촌스럽네요. 속으로 비웃었죠. 하지만 북한산에 올라가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런 자연이 있다니. 맑은 공기, 푸른 나무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일본과 달랐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이상하네. 한국이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을 리 없는데.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박서준이 말했어요. 돈 들이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곳이죠. 돈 들이지 않고 행복하다니.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모든 게 비싸고 격식 있어야 하고 체면을 차려야 하는데 한강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저렇게 촌스럽게 안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가장 큰 충격은 박서준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일본의 고급 맨션보다 훨씬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일본에서 온 아사미 씨예요. 박서준의 소개였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왔구나. 넌 이제 우리 딸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딸이라고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일본에서는 몇 년을 알아도 그런 말 안 하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을. 저는 당황했습니다. 뭘 그래? 우리 서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 가족이지.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 더 큰 문화적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밥, 반찬들이 하나의 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각자 개인 그릇에 정갈하게 나누어 먹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많이 먹어, 딸. 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김치찌개를 더 떠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그냥 저를 받아주는 사랑.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일본에서 2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봐.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고, 촌스럽다고,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던 걸까요? 막걸리 한 잔이 제 입에 들어갔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따뜻한 나라였다니. 일본보다 훨씬 인간적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일본의 차갑고 격식적인 관계와는 정반대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모든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 강렬한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며칠 뒤 회사에서 저를 불렀어요. 부장님의 표정이 살벌했습니다. 사쿠라이 씨 현지인과의 교제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ANA 승무원은 현지인과의 연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부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일본 사회의 폐쇄적 시스템에 갇혀 있었는지 절절히 깨달았어요. 박서준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모든 걸 잊고 있었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배타적이고 차별적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제 사랑까지 회사가 간섭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더 큰 충격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타가 부모님께 모든 걸 고발한 거예요. 아사미, 내가 한국 남자와 만난다며?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그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거야. 한국 같은 나라 남자와. 아버지가 분노했어요. 당장 그만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사미야, 케이타가 본처로 받아준다는데 왜 그러니?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건 다 그런 거야. 참고 넘어가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참고 넘어가라고요? 사랑도 모르는 채로 평생을 살라고요? 한국에서 본 진짜 사랑을 포기하라고요? 어머니, 저는 케이타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해? 안정적인 결혼이 중요한 거지. 한국 같은 나라 사람과 뭘 할 건데? 어머니의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그때 박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사미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서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회사 일, 가족들의 반대, 일본 사회의 차가운 현실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사랑해요. 박서준의 말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랑하라니.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모든 게 조건부고 체면을 따져야 하고 숨기고 참아야 하는데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회 시스템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회사도 가족도 일본 사회 전체가 개인의 행복보다는 체면과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는 후진적 구조였어요. 커리어냐 사랑이냐 선택하라. 부장님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왜 선택해야 하죠? 왜 제가 행복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본 그 가족들은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 무지함과 오만함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작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건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모든 걸 버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은 또다시 인천행 비행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의 압박, 가족의 반대, 일본 사회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게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행 중에 또 기체 문제가 발생했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승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승무원 여러분, 비상 절차를 준비해주세요. 기장의 방송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박서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스스로 선택해야 해요. 비상 착륙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진짜 후회할 거라는 걸. 체면과 형식에 얽매여 진짜 사랑도, 진짜 행복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을 포기하고 인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을 때 저는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자. 일본의 차가운 시스템에서 벗어나자. 그날 밤 박서준에게 전화했어요. 서준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진지해요. 결정했어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기로. 일본의 억압적인 사회에서 벗어나기로요. 다음 날 ANA 항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장님은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사쿠라이 씨, 정말로 그만두시겠다는 겁니까? 5년 경력을 다 버리고 한국 때문에? 네, 결정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더 이상 제 사랑을 숨기고 살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용감해졌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5년간 지켜온 이상적인 일본 여성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쳤구나, 정말로.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가문의 체면은 어떻게 하려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 행복이 더 중요해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박서준의 가족을 다시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네.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힘들었다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한국 어머니의 따뜻함은 일본과 차원이 달랐어요. 어머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 딸. 내가 딸이니까 괜찮다.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이해했었는지 완전히 깨달았어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수용. 이런 게 진짜 선진 문화구나. 일본의 차갑고 조건부적인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서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한국 가족의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버려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어요. 그냥 저 자체로 완전히 사랑받는 느낌. 진짜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한국은 정말 자유로운 나라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새로운 도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무슨 일을 할지.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정착한 지 한 달 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일본어 실력과 승무원 경험을 살려서 일본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정말 떨렸어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시작하는 일이니까요. ANA에서는 항상 회사 규정에 맞춰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직접 고객을 응대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동료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아사미 씨, 밥 먹었어요? 매일 들리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겠어요. 단순히 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거든요. 일본의 형식적인 인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어느 날 일본 고객이 화를 내며 들어왔어요. 한국 면세점은 서비스가 엉망이야. 일본과는 차원이 달라. 역시 후진국이라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던지. 고객님 죄송합니다. 어떤 불편을 겪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이 응대하더라고. 한국은 역시 안 돼. 그때 제가 깨달은 건 한국 직원들이 일본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한국어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객님,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 직원들이 일본어로 최선을 다해 응대해드리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오히려 한국 분들의 친절함에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선진적이고 따뜻한 나라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고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군요. 아, 그런가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네요. 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일에 진짜 자부심을 느꼈어요. 단순히 회사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을 도와주고 한국의 좋은 점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주말에는 박서준 가족과 소박한 일상을 보냈어요. 동네 시장에서 장 보고 집에서 함께 요리하고 TV 보며 웃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일본의 차가운 관계와는 정반대였어요. 아사미야, 김치 담그는 법 배워볼래?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엄마. 꼭 배우고 싶어요. 김치를 담그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정성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맛있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 문화의 핵심은 바로 이거구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일본 동료 마야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어요. 마야, 잘 지내? 나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마야가 답장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 응,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야.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해줘. 일본의 차가운 형식주의와는 정반대야. 한국이 훨씬 선진적이고 인간적이야.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찾은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인간다운 삶이었다는 걸. 조건 없이 받아주는 따뜻함, 형식보다 마음을 중시하는 문화. 이런 게 진짜 선진 문화구나. 한국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매일 인천공항에서 일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걸.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에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도. 하지만 아직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박서준과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을 때 장소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천공항 근처 호텔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적인 인연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일본 부모님은 여전히 제 결정을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결혼식 전날 인천공항 면세점 김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 사장님은 한국 항공업계의 전설적인 분으로 인천공항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든 핵심 인물이셨습니다. 아사미 씨, 결혼 축하해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김 사장님이 차 한 잔을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근본 철학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정이요?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 함께 나누는 마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 이게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핵심 가치관이에요.
김 사장님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서구나 일본에서는 개인주의와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불완전해도 함께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다 같이 행복한 게 낫다고 믿거든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감동이 바로 이 철학에서 나온 거였구나. 이런 정신으로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발전한 거죠. 김 사장님이 자부심 있게 말씀하셨어요. 아사미 씨도 이제 한국의 정을 완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두 가족을 연결해 주세요. 결혼식 당일 일본에서 온 부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서준의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돈어른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일본 아버지는 당황스러워하셨어요. 한국식 진심 어린 인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박서준 어머니가 비빔밥을 직접 비벼서 일본 부모님께 드렸거든요. 이렇게 비벼서 드세요. 한국의 마음이에요. 모든 재료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설명이었어요. 일본 어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이 반짝이셨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군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고 깊이가 있네요. 음식은 마음이에요. 정성껏 만들면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박서준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일본 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누그러지는 걸 봤어요. 언어는 달라도 진심은 통하는구나. 우리 아사미가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군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일본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결혼 서약을 할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걸. 일본의 정확함과 한국의 따뜻함이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아사미, 이제 정말 우리 딸이야. 박서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우면서 박서준이 속삭였어요.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우리 사랑이 이제 완성됐네요. 인천공항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 편견을 버리고 진짜 사랑을 배우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식이 끝난 후 양가 부모님이 함께 비빔밥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국경을 넘어 마음이 통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곧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찾아올 테니까요. 결혼 후 1년이 지나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승무원이었던 제가 진짜 하늘 같은 선물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이가 태어난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 부모님이 손녀를 보러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아사미야, 우리 손녀 정말 예쁘구나. 한국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 일본 어머니가 하늘이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아사미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알겠어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네요. 일본 아버지도 완전히 인정하셨습니다. 손녀를 통해서야 일본 부모님도 제 결정을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 혈육보다 강한 게 없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하늘이 100일 기념으로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양국 가족이 모두 모인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공항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하늘아, 저기 봐. 엄마가 예전에 타고 다니던 비행기야. 하지만 이제는 더 좋은 걸 찾았어. 제가 하늘이에게 속삭였어요. 그때 박서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후회 안 해요? 하늘을 버린 거? 아니요. 하늘을 버렸지만 더 큰 하늘을 얻었어요. 제 대답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보다 땅에서 진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었거든요. 일본 할머니가 하늘이를 안고 한국말로 말씀하시더군요. 하늘아, 할머니가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있어. 어머니, 한국어를 배우세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 손녀가 한국에서 자랄 텐데 할머니가 한국을 알아야지.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인 줄 이제야 알았어. 일본 어머니의 완전한 변화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할머니도 일본어를 배우고 계셨어요. 아사미야, 나도 일본 문화 공부하고 있어. 하늘이가 양쪽 문화 다 알아야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두 할머니가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하늘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국제적인 마인드구나. 하늘아, 내 덕분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친해졌네. 넌 정말 기적 같은 아이야. 하늘이에게 말하며 웃었어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저도 저 비행기처럼 일본이라는 좁고 차가운 틀에서 벗어나 더 넓고 따뜻한 세상으로 날아온 거라고. 나는 조건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얻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체면과 형식에 얽매여 살던 제가 이제는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완전히 배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 비행기를 함께 바라보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야. 박서준에게 말했어요. 우리 하늘이도 엄마처럼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서준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얼마나 큰 모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얼마나 큰 행복을 얻었는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지금도 가끔 하늘을 보면 그리워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진짜 사랑과 가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얻었으니까.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감동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